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음식은 바로 까르보나라입니다. 워낙 익숙하고 다들 좋아하시는 메뉴잖아요. 근데 이 까르보나라, 알고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재밌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까르보나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그렇죠? 하얗고 국물 자작하고 베이컨 들어간 그 꾸덕한 크림 파스타. 아마 대부분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정말 까르보나라의 진짜 얼굴이 맞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까르보나라랑 이탈리아 현지에서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음식 수준이죠. 왼쪽은 딱 봐도 익숙한 크림 소스 파스타고 오른쪽은 크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계란 노른자랑 치즈로만 만든 진한 노란색 소스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이 요리의 진짜 뿌리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유명한 파스타 요리들은 왠지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유서 깊은 음식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까르보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널리 퍼진 오해고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파스타 역사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단골 손님 있죠? 바로 마르코 폴로. 중국에서 파스타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1920년대에 어떤 미국 잡지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거였어요. 실제로는 이탈리아에 훨씬 그 이전부터 파스타가 있었거든요. 이 연대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고대 로마에 라가눔이라는 굽거나 튀긴 밀가루 반죽 요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이탈리아 남부에서 우리가 아는 건조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해요. 쭉 내려와서 19세기에는 까르보나라의 먼 조상격인 카초의 우어가라는 요리도 등장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까르보나라랑 비슷한 요리가 처음 등장한 게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44년입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까르보나라는 절대 고대 요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방금 보셨듯이 까르보나라는 고대 요리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언제,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그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또 훨씬 더 극적입니다. 바로 이 숫자, 1944년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우리가 그렇게 클래식이라고 생각했던 까르보나라는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연합군이 로마에 들어온 직후에 탄생한 역사가 채 100년도 안 된 아주 젊은 요리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한 셰프가 로마에 주둔하던 미군과 영국군 장교들을 위해서 승전 기념 식사를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재료가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탈리아에 있던 재료랑 연합군이 보급품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합친 겁니다. 그게 바로 베이컨이랑 달걀가루였어요. 이걸로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낸 요리가 바로 까르보나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궁하면 통한다 아니겠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우리 음식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탈리아판 부대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부대찌개도 한국의 김치나 고추장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랑 소시지가 만나서 탄생한 음식이잖아요. 카르보나라도 똑같아요. 이탈리아의 식문화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들어온 외국의 식재료가 만나 탄생한 아주 흥미로운 퓨전 요리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까르보나라의 탄생 비화였고요. 이제부터는 이 요리의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날까지도 셰프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크림 논쟁입니다. 한쪽에서는 정통 이탈리아 까르보나라에는 크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소스는 오직 달걀 노른자, 치즈, 그리고 관찰레라는 돼지 볼살 염장육에서 나온 기름, 그리고 파스타 삶은 물, 딱 이걸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 까르보나라를 만들 때 썼던 게 뭐였죠? 달걀가루였잖아요. 이 퍽퍽한 가루로 소스를 만들려면 오히려 크림 같은 걸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셰프 괄티에로 마르케지의 1980년대 레시피를 보면요. 파스타 320g에 크림을 무려 250ml나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크림 절대 금지라는 규칙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음식 민족주의, 영어로는 가스트로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음식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영향을 막 배척하려는 움직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고나라에서 크림을 빼려는 지금의 움직임도 어쩌면 미국식으로 변형된 것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시작된 일종의 정체성 찾기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 미묘한 역사를 가진 까르보나라가 바다 건너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뽀얀 국물의 크림 파스타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건 마치 사이다라는 단어의 운명과 비슷해요. 여러분, 원래 영어로 사이다라는 스펠링은 사과로 만든 술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레몬 라임 맛 나는 투명한 탄산 음료를 사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음료인데도요. 따르보나라도 똑같습니다. 이탈리아 원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얗고 크리미한 소스를 가진 파스타 전체를 부르는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레시피의 변화를 넘어서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소스 베이스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정통은 달걀 노른자, 한국식은 크림. 맛도 정통은 짭짤하고 후추향이 강한 반면 한국식은 고소하고 부드럽죠. 들어가는 고기, 질감, 심지어 달걀의 역할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금 다른 버전이 아니라 사실상 이름만 같은 별개의 요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한국식 까르보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먼저 이탈리아 원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림을 만났고요. 그렇게 미국식으로 변형된 버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더 쉽고 더 부드러운 크림 소스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또 한 번 진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진화의 진화를 거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체 진짜 까르보나라는 뭘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보급품으로 급하게 만들어낸 그 첫 번째 버전일까요? 아니면 90년대 이후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크림 없는 순수한 버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로 그 크림 파스타일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은 고정된 박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아닐까요?